엄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상해요, 지금 상황이. 윤지의 말에 상도가 깜짝 놀라며 현관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야, 경찰은 무슨 경찰?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럼 문 열어서 엄마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럼 안 신고할게요. 윤지가 문 밖에서 소리치자 상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문을 열어주자니 분옥의 상태가 엉망이고 열어주지 않자니 정말 경찰을 부를 것 같아요. 잠깐만! 내 엄마가 옷 갈아입고 있어! 상도가 시간을 벌려고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분옥은 눈을 뜹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죠.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겁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최상도를 조심스럽게 흘끗 보고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침실을 나섭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분옥의 발걸음은 이미 완전히 익숙해진 동선입니다. 찬 바닥에 맨발이 닿는 차가운 감촉조차 이제는 새벽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면서 분옥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느낍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65세.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이에요. 머리를 질끈 묶고 나서 분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할머니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매일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야 하는구나.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할 테니까요. 여보, 밥 차려줘요. 침실에서 들려오는 상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럽습니다. 분옥은 재빨리 움직여 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한 접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분옥은 잠시 뿌듯함을 느껴봅니다. 적어도 이런 일상적인 일들만큼은 자신이 해낼 수 있거든요. 상도는 느릿느릿 일어나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밥상 앞에 앉습니다. 잠에서 덜 깬 듯 부스스한 머리와 찌푸린 표정으로 숟가락을 집어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뭘 팔 거예요? 어제 남은 나물이랑 새로 떼어온 깻잎이요. 그리고 상추도 좀 가져갈 생각이에요. 상도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밥만 빨리 먹어치웁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와 김치를 씹는 소리만 부엌에 울려 퍼져요. 분옥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재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딸 윤지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밤에 잠들기 전이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도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있는데도 대화는 거의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거든요. 상도가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나가자 분옥은 혼자서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워도 참고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상도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잠만 자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평생 몸을 써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게 되면 적응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도는 더 무기력해지고
짜증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 후에는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곤 해요. 시장으로 나가는 길, 분옥은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 아주머니들과 마주칩니다. 분옥 씨, 오늘도 일찍 나가네요. 남편분이 참 복이 많아요. 이런 부지런한 아내를 두고서, 에이, 뭐려.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분옥의 마음 한구석은 씁쓸합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는 금슬 좋은 부부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놀기만 해요. 부럽네요, 분옥 씨는. 다른 아주머니의 말에 분옥은 애매하게 웃기만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상도도 일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할 뿐이죠. 시장에 도착해서 좌판을 펼치는 분옥의 손길은 능숙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손님들 눈에 잘 띌지, 어떻게 진열해야 싱싱해 보일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깻잎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분옥은 생각합니다. 딸 윤지가 어렸을 때는 이 모든 고생이 다 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었거든요. 윤지만 잘 키우면 된다는 분명한 목표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윤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자신의 고생도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윤지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 지금은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윤지는 이미 다 컸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인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재혼을 했으니 이제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것만 같습니다. 이모, 깻잎 얼마예요? 한 단에 2,000원이에요. 아침에 갔다 온 거라 싱싱해요. 손님을 받으며 분옥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봅니다. 장사를 하려면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하거든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웃어야 합니다. 손님한테도 웃고 이웃한테도 웃고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도 웃어야 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웃음이 가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분옥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상도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거예요. 저녁 준비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하고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자신의 몫입니다. 그럼 상도는 뭘 하는 걸까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분옥은 남은 나물들을 정리하며 오늘 번 돈을 계산해 봅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용돈 정도는 되네요. 이 나이에도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프기도 해요. 이 나이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 말입니다. 주변 또래 여자들 중에는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거나 남편 연금으로 편안히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윤지도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분옥은 받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식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분옥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이라는 곳이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일터처럼 느껴지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집에 가면 말 상대도 제대로 없어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며
분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젠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상도가 벌써 술을 마시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거실에서 상도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상도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어요. 손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들려 있고 안주로 먹었던 오징어 포장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분옥이 인사를 해도 상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흘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버려요. 분옥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둔 돼지고기가 있네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합니다. 양파를 썰면서 분옥은 귀를 기울입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와요. 상도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되도록 조용히 해야 합니다. 자칫 기분을 건드리면 괜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집니다. 분옥은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며 상을 차립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정갈하게 차려봅니다. 상도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신경 써야 해요. 여보, 저녁 차렸어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부르자 상도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걸음걸이가 조금 휘청거려요. 분옥은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어? 상도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니 분옥은 조금 놀랍니다. 평소에는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깻잎이 잘 팔렸어요. 돈은 얼마나 벌었는데? 상도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어요. 분옥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3만 원 정도요. 고작 3만 원? 상도가 숟가락을 3개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에 분옥이 움찔합니다. 나이도 이제 많은데 언제까지 그런 푼돈이나 벌면서 살 거야?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분옥의 말에 상도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보탬이 되긴 뭐가 돼요. 버스비, 점심값 빼고 나면 얼마나 남는다고. 분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상도는 자신이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식사를 마친 상도는 다시 거실로 가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분옥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상도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뭐? 돈을 빌려달라고? 야, 나도 없어. 연금 받는 것도 별로 안 되는데 뭘 빌려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분옥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도가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분옥이 거실로 나가자 상도가 화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래. 너 시장에서 번 돈 모아둔 거 있지? 그건 생활비로 써야 해서. 생활비? 우리가 굶고 사나? 가족이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상도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에요. 여보, 그 돈은 정말 없어요. 이번 달 관리비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병원비? 너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무릎이 좀 아파서 파스 사려고. 파스? 그런 건 나중에 사면 되잖아. 상도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분옥 앞으로 다가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평생 남의 돈으로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 식구들은 안 도와준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상도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분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팔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실제로 때리지는 않아요. 대신 벽을 주먹으로 세게 칩니다. 쾅!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큽니다. 분옥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내일까지 돈 마련해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상도는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분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상도는 술을 마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만 쳤는데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 했어요.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딸 윤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다시 주저합니다.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도가 때린 건 아니니까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분옥은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려요. 상도가 언제 들어올지 또 화를 낼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상도가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침대가 움직이는 느낌과 함께 상도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와요. 분옥은 숨을 죽이고 잠든 척합니다. 이젠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오늘 오후에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외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일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분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합니다. 정말로 돈을 마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도 될까요? 하지만 상도의 환한 얼굴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집에 들어서니 상도는 보이지 않고 거실이 조용합니다. 아마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 모양이에요. 분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 윤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분옥은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오늘 윤지가 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어머, 지아.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잖아요. 윤지는 직장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입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네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어제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분옥은 괜히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정리합니다. 딸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새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응,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 윤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유심히 분옥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 혹시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왼쪽 볼이 좀 부어 보이는데. 윤지의 말에 분옥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얼굴을 만져봅니다. 어젯밤 상도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할 때 너무 놀라서 벽에 얼굴을 부딪혔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멍이 든 모양이에요. 아, 그거. 어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벽에 얼굴을 부딪혔어. 괜찮아. 화장실에서요? 엄마,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윤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분옥은 괜히 시선을 피하려고 해요. 정말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윤지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간호사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거든요. 나이 든 분들이 넘어졌다, 부딪혔다고 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를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혼자 다치신 거예요? 지아, 왜 자꾸 그래?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분옥은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지만 윤지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평소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미소와는 다른 억지스러운 웃음이거든요. 엄마와 새아버지 사이는 어때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옥은 잠시 당황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저 그래.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윤지의 추궁이 계속되자 분옥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별일 없어. 그냥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을 뿐이야. 의견이 안 맞는다는 게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윤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돕니다. 어머니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야. 분옥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대답합니다. 딸의 예리한 눈빛을 마주보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도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분옥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윤지 왔네. 상도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리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요. 걸음걸이가 어제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아버지. 윤지는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상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에요.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상도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분옥을 흘끗 봅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나는지 표정이 살짝 굳어져요. 엄마가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고? 윤지가 상도에게 묻자 상도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뭐 별일 없지. 나이가 나이인데 뭐. 혹시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엄마 얼굴에 멍이 있던데. 윤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상도의 표정이 변합니다. 분옥은 딸의 팔을 조용히 잡아당기며 눈빛으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멍? 아, 그거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상도가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어요. 화장실에서요? 어떻게 넘어지셨는데요? 지아, 그만해.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 분옥이 딸을 말리지만 윤지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상도를 바라봅니다. 새아버지, 혹시 엄마와 다투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상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분옥은 불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다툰다는 게 뭔 소리야? 우리가 뭘 다투겠어. 그럼 엄마 얼굴의 멍은 정말 혼자 다치신 거예요? 윤지의 집요한 질문에 상도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뭔데 우리 사생활을 캐묻고 그래. 부부 사이에 사소한 다툼쯤이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소한 다툼이요? 그럼 정말 싸우신 거네요? 윤지야,
제발 그만해. 분옥이 다급하게 딸을 말리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이런 걸 왜 자꾸 파헤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엄마가 괜찮다는데. 상도가 큰 소리를 내자 윤지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멍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한테 손을 댔어요? 지아. 분옥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제지하려 하지만 윤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상도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이야. 윤지는 상도의 격한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아,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이야. 상도의 고함 소리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윤지는 놀라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며 분옥의 손을 꼭 잡아요. 엄마, 저랑 같이 나가요. 지금 당장. 지아, 안 돼. 이건 우리 문제야. 분옥은 딸의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윤지는 더욱 단단히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무슨 우리 문제예요? 엄마가 맞고 사는 게 우리 문제라고요? 윤지의 말에 상도가 더욱 격분합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내 엄마를 때렸다고 그래? 그럼 엄마 얼굴에 난 멍은 뭐예요? 정말 혼자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믿으시겠어요? 윤지의 날카로운 추궁에 상도는 말문이 막힙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물쩡거리기만 해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 내가 때린 게 아니라. 사고요? 어떤 사고인데요? 야, 내가 뭘 안다고. 부부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야. 상도가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쾅! 하는 소리에 분옥이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보고 윤지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엄마 보세요. 저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엄마를 위협하는 거죠? 지아, 제발 그만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분옥이 애절하게 말하지만 윤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윤지가 상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도는 그런 윤지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려요. 하,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 엄마가 없으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없으면 내 엄마는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상도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분옥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 뭘 어떻게 하겠어? 상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분옥을 바라봅니다. 분옥은 그런 시선을 받으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껴요. 엄마는 지금도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시장에서 번 돈으로 하루에 고작 몇만 원 벌어서 집세, 생활비, 병원비까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상도의 말에 분옥은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상도의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시장에서 버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맞으면서까지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요. 윤지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도도 더욱 격해집니다. 맞는다고? 야, 내가 언제 진짜로 때렸다고 그래? 그냥 목소리가 좀 클 뿐이야. 목소리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를 위협하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요. 폭력? 우리가 뭘 모르는 애송이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서 폭력이라니. 상도가 윤지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분옥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제발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하고. 분옥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윤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엄마, 왜 이런 사람을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는데. 지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분옥의 말에 윤지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상황까지 참고 있는 걸까요? 외로우면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너는 너 인생이 있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게 인생 망치는 일이에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윤지의 간절한 말에 분옥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복잡해지기도 해요. 상도는 그런 모녀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같이 산다고? 며칠이나 갈까?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 시댁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좋아하겠어? 상도의 말에 윤지는 순간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아직 결혼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나중에? 역시 어린애구나. 현실을 모르고 말만 앞서는. 상도가 조롱하듯 웃자 분옥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분옥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념이 묻어 있어요. 엄마,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웃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목소리도 힘이 없어요. 윤지의 말에 분옥은 깜짝 놀랍니다. 딸이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서요? 엄마, 아직 할머니도 아니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윤지의 말에 상도가 다시 끼어듭니다. 새로운 시작?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 현실을 좀 보라고. 현실을 봐야 하는 건 새아버지예요.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윤지와 상도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자 분옥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딸과 남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켜만 보렴. 엄마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분옥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하자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참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에요. 그때 상도가 갑자기 협박조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걸. 상도의 위협적인 말에 거실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상도의 위협적인 말에 윤지는 더욱 단호해집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졌거든요. 무서운 사람이라니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한테 어떤 짓을 해왔다는 뜻이네요? 야, 입 조심해. 내가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야. 상도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지만 윤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들어요. 엄마, 저희 집으로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아, 안 돼. 이게 내 집이야. 내가 어디로 가겠니? 분옥이 딸을 말리지만 윤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같이 잘게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뭐? 내가 여기서 잔다고? 상도가 황당하다는 듯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안 되나요? 엄마 집인데 딸이 하룻밤 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새아버지 집이면서 동시에 엄마 집이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좋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자 분옥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딸이 자고 가는 것은 좋지만 상도가 화를 낼까봐 걱정이에요. 엄마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자면 안 되나요? 분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여보, 지가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는데. 안 돼. 상도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윤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안 되는데요? 혹시 엄마한테 또 뭔 짓을 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상도가 윤지에게 다가서려 하자 분옥이 재빨리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분옥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때 윤지가 뭔가를 떠올린 듯 말합니다. 엄마, 저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작은 카메라 하나 주문했는데 엄마 댁에 보관해도 될까요? 카메라? 분옥이 의아해하자 윤지가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려고 샀는데 제 원룸에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사실 윤지는 방금 급하게 생각해낸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냥 거실 어디든 놓으면 돼요.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띌 거예요. 윤지는 일부러 상도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상도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럼 텔레비전 옆 선반에 올려놓을까? 분옥이 말하자 윤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거기가 좋겠어요. 윤지는 카메라를 텔레비전 옆에 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게 될 거야. 물론 실제로는 그냥 빈 상자일 뿐이지만 상도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엄마, 내일 다시 올게요. 응, 조심히 가거라. 분옥이 딸을 배웅하려 하자 윤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분옥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어요. 윤지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상도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지만 계속 선반 위의 카메라를 흘끗흘끗 쳐다봅니다. 저게 정말 카메라일까? 상도는 의심스럽지만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요. 윤지가 눈치챌 수도 있거든요. 며칠 후 화요일 저녁 상도는 평소보다 많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오늘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상했거든요.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내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분옥이 인사하지만 상도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와서 또 마시기 시작해요. 분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상도의 눈치를 살핍니다. 오늘 기분이 평소보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저녁 드세요. 조심스럽게 부르자 상도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옵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려요. 오늘 시장에서 얼마 벌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옥이 긴장합니다. 25,000원 정도요. 고작 그것뿐이야? 맨날 나가서 종일 앉아 있으면서. 상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어요. 요즘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핑계 말고 제대로 장사를 해.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0만 원씩도 번다던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지만
상도의 기분은 점점 나빠집니다. 열심히? 그게 열심이야? 상도가 젓가락을 3개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에 분옥이 움찔해요.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부인이 벌어오는 돈이 쏠쏠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런 푼돈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노력? 나이도 이만큼 먹었으면서 노력은 무슨? 상도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분옥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내 딸이 와서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지가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날 폭력배 취급하더만. 상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에요. 내가 언제 너를 때렸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이웃들이 뭐 어떻다는 거야? 상도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분옥 앞으로 다가옵니다. 너도 내 딸 편들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상도가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덜그럭거려요. 분옥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려 하는데 상도가 분옥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야, 도망가지 마. 아파요. 분옥이 소리를 지르자 상도는 더욱 격분해서 분옥을 밀어버립니다. 분옥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아요. 그 순간 상도는 텔레비전 선반 위의 카메라가 생각납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녹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파요. 분옥이 벽에 부딪혀 주저앉자 상도의 이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술에 취한 채로 며칠간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아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상도가 바닥에 앉아있는 분옥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내 부인이 고작 하루에 2만 원도 못 번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더라고. 여보, 제발. 분옥이 일어나려 하자 상도가 다시 분옥을 밀어버립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일어나지 마. 내 말 끝날 때까지. 분옥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딸. 그 애는 또 뭐야? 나한테 대드는 게 예의야? 상도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화를 냅니다. 발걸음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져요. 지는 어린 게 무서운 줄을 몰라. 내가 진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줘야겠어. 상도의 말에 분옥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요. 지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제발. 손대지 말라고? 그럼 내가 내 말을 들어야지. 상도가 분옥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술 냄새가 고약해서 분옥이 얼굴을 돌리려 하자 상도가 분옥의 턱을 잡아서 억지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앞으로 내 딸이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제가 지한테 말할게요. 그런 말 안 하라고. 분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딸에게 해가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오지 못하게 해. 앞으로 여기 오지 말라고 해.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는 제 딸인데. 딸이 뭐 어떻다는 거야? 시집간 딸이 친정에 그렇게 자주 와서 뭘 해? 상도의 말에 분옥은 할 말을 잃습니다. 윤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상도를 더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한테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 그런 소문은 제가 낸 적 없어요.
그럼 내 딸이 그런 소리를 했겠지? 아니면 내가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나. 상도가 분옥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요. 내가 경찰서에 끌려갈 일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없어요. 분옥이 급하게 부인하지만 상도는 믿지 않는 표정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증명해봐. 증명요? 내 딸한테 전화해서 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말해. 지금 당장. 상도가 분옥의 핸드폰을 집어서 윤지의 번호를 찾습니다. 여보,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늦은 시간이면 어때? 중요한 일인데. 상도가 윤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윤지가 전화를 받아요. 엄마,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윤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납니다. 지아. 분옥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상도가 핸드폰을 빼앗아서 자신이 받습니다. 윤지아, 나다. 새아버지, 왜 엄마 전화기로? 엄마는 어디 계세요? 윤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돕니다. 내 엄마는 여기 있어. 그런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와서 내가 내 엄마를 때렸다고 했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윤지는 상도의 목소리에서 술에 취한 기운을 느낍니다. 지금 술 드셨죠? 엄마와 바꿔주세요. 바꿔주긴 뭘 바꿔줘. 내 말 듣고 있어. 상도가 소리를 지르자 전화기 너머로 분옥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윤지가 다급하게 묻지만 상도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왜 전화를 끊으세요? 지가 걱정할 텐데. 걱정할 일이 뭐 있다고? 상도가 다시 분옥 앞으로 다가와서 내려다봅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도가 말을 마치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분명한 위협이에요. 그때 현관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예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윤지의 목소리입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긴 후 바로 달려온 모양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윤지가 계속 소리치자 상도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저 애가 또 왔네. 진짜 신경 거슬려. 여보, 문 열어주세요. 지가 걱정하고 있어요. 문은 무슨 문? 오늘은 보내지 않을 거야. 상도가 현관문 쪽으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 윤지야. 오늘은 안 돼. 내일 와. 새아버지, 엄마와 통화 좀 시켜주세요.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윤지가 문 밖에서 애원하듯 말하지만 상도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내일 와라. 오늘은 일찍 잤어. 엄마가 일찍 잤다고요? 방금 전화 받으셨잖아요. 윤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상도가 당황합니다. 그건 화장실 가다가 잠깐 받은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흐느끼는 소리 들었어요. 윤지가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복도에 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조용히 해. 이웃들 다 나온다. 상도가 소리를 지르자 정말로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복도로 나와서 묻습니다. 아, 죄송해요. 가족끼리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윤지가 정중하게 답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걱정돼서 못 견디겠어요. 분옥은 바닥에 앉은 채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마음은 문을 열어주고 싶지만 상도가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아, 엄마 괜찮아. 내일 보자. 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윤지는 어머니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그만 가거라. 하지만 분옥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울먹이는 것 같습니다. 윤지는 그 순간 결심을 굳힙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상해요, 지금 상황이. 윤지의 말에 상도가 깜짝 놀라며 현관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아, 경찰은 무슨 경찰?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럼 문 열어서 엄마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럼 안 신고할게요. 윤지가 문 밖에서 소리치자 상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문을 열어주자니 분옥의 상태가 엉망이고 열어주지 않자니 정말 경찰을 부를 것 같아요. 잠깐만. 내 엄마가 옷 갈아입고 있어. 상도가 시간을 벌려고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옷 갈아입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지금 당장 문 열어주세요. 이때 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그냥 문 열어줘요. 지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안 돼. 내가 이 꼴로 나가면 어떻게 해? 상도가 분옥을 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분옥의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해요. 머리도 헝클어져서 영락없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씻고 올게요. 분옥이 일어나려 하자 상도가 다시 분옥의 팔을 잡습니다. 씻는 것도 나중에 해. 일단 저 애부터 보내야 해. 문 밖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집니다. 엄마,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미리영. 윤지가 실제로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 하자 상도가 완전히 당황합니다. 아, 잠깐만. 상도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윤지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실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어져요. 뒤엉켜진 거실, 바닥에 흩어진 그릇들, 그리고 벽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모든 게 말해주고 있어요. 엄마. 윤지가 분옥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감쌉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지아, 왜 왔니? 분옥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는데 얼굴에 새로운 멍이 생겨 있어요. 며칠 전에 본 뭔가는 다른 곳에 말이죠. 엄마, 이게 뭐예요? 또 멍이 생겼잖아요. 윤지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분노에 떱니다. 이번에도 혼자 넘어지셨다고 하실 거예요? 윤지가 상도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집니다. 상도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벙긋거려요. 그건 아까 현관에서 넘어져서. 현관에서요? 엄마가 현관에 왜 계셨는데요? 윤지의 추궁에 상도의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그게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은 저쪽에 있잖아요. 현관이랑은 반대쪽인데요. 윤지가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자 상도는 완전히 말문이 막힙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돼요. 윤지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분옥이 딸의 손을 뿌리칩니다. 지아, 안 돼. 이건 내 문제야. 엄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윤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진짜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잠깐. 상도가 급하게 윤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윤지가 뒤로 물러섭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경찰 불러서 다 말할 거예요. 야, 제발 좀 참아라. 내가 사정할게. 상도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윤지에게 빕니다. 술에 취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 행동이 오락가락해요. 사정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짓을 보면서 사정하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상도가 비참하게 빌지만 윤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몇 번째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몇 번이나 속으셨는데. 윤지가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데 상대방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윤지의 목소리를 듣고 상도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아, 끊어. 제발 끊으라고. 상도가 윤지에게 달려들려 하자 분옥이 급하게 일어나서 상도를 막습니다. 여보, 지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럼 저 애가 전화 끊게 해.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윤지가 주소를 말하기 시작하자 상도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상도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윤지가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고통 받으실 필요 없어요. 분옥은 복잡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지아,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15분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경찰관 2명이 집안 상황을 보고는 바로 상황을 파악해요. 신고자가 누구시죠? 저예요. 제 어머니가 새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분옥의 상태를 살펴보며 물어봅니다. 어머님, 어디 다치신 곳 있으세요? 얼굴하고 어깨가 좀. 분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경찰관이 상도를 바라봅니다. 최상도 씨 맞으시죠? 부인에게 폭행을 가하셨나요? 폭행이 아니라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상도가 변명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한 상태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이렇게 상처가 날 수는 없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서까지 가야 해요? 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상도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상도가 마지막으로 분옥을 바라봅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분옥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최상도 씨 체포합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관이 상도를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상도는 비틀거리며 경찰차로 끌려가요. 아파트 복도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분옥은 그런 시선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윤지가 어머니를 안으며 위로하지만 분옥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아, 내가 잘한 걸까? 잘하신 거예요, 엄마.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하지만 분옥에게 자유라는 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상도가 경찰에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아직도 그날 밤이 꿈만 같아요.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발소리를 조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언제 화를 낼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윤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고마워, 지아. 너까지 고생시키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윤지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변호사라고 하는 남자가 서 있어요. 저희는 최상도 씨의 국선 변호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분옥과 윤지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벌써 변호사가 왔다니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변호사는 40대 정도의 점잖은 남자입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정중하게 말해요. 최상도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윤지가 즉시 반응합니다. 사과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다릅니다. 구치소에서 계속 울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를 해주신다면. 합의요? 윤지가 날카롭게 묻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피해자분이 합의해 주시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엄마한테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분옥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상도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조금은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한 번만 면회를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변고사의 제안에 윤지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면회요? 절대 안 돼요. 엄마가 그 사람 보시면 또 마음이 약해지실 거예요. 지아, 그냥 한 번만. 안 돼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분옥과 윤지 사이에 냉기가 돕니다. 지아, 화났니? 화난 게 아니라 답답해요. 엄마가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며칠 후 분옥은 윤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면회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상도를 만난 분옥은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 만에 상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염도 잘하고 눈도 푹 들어가 있어요. 여보, 상도가 분옥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너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상도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여보,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이 나이에 혼자서. 상도의 말에 분옥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게. 상도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분옥은 고민에 빠집니다. 생각해 볼게. 정말 생각해 줄 거야? 상도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윤지에게 이야기를 하자 윤지는 완전히 폭발합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그 사람이 눈물 좀 흘렸다고 또 속으시는 거예요? 속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마 진짜 합의해 주실 생각이세요? 윤지의 격한 반응에 분옥은 당황합니다. 지아, 엄마도 고민이 많아. 혼자 사는 게 정말 무서워. 무서우면 저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 사람한테 매달리려고 하세요?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니? 시댁에서 좋아하겠니? 분옥의 말에 윤지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윤지의 절절한 말에 분옥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 밤 분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상도의 눈물 어린 얼굴과 윤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내가 정말 평생 이런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왔을까? 내가 바라는 건 평범한 행복뿐이었는데. 새벽녘 분옥은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 상도의 재판이 열립니다. 분옥은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분옥의 담담하지만 단호한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최상도 피고인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상도가 분옥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재판이 끝난 후 윤지와 함께 법원을 나오는 분옥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응,
이제 끝났구나. 분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2달 후, 분옥은 윤지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조그맣지만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이에요. 엄마, 여기서 차 한잔 하실래요? 마당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서 윤지와 마주 앉은 분옥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진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구나.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윤지의 말에 분옥이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아, 고마워. 이제는 엄마가 제 차례예요. 엄마가 지켜준 세월, 제가 대신 갚을 거예요. 윤지의 그 말이 떠오르며 분옥은 평생 참아왔던 침묵을 깬 자신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엄마가 지켜내고 지가 지켜줬구나. 모녀는 서로를 지켜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거예요. 햇살이 마당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분옥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